네, 스타 마케팅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이 뭐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 이제 슬슬 정말 선거 모드에 돌입하는 걸까요? 스타 마케팅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영상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죠. 이번에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정계 진출에 대해서 문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 김민지 기자, 이 여당을 중심으로 요즘에 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권에서는요, 뭐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내각의 건물들을 일제히 이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저 당사자들도 어떤 뭐 선거에서 본인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뭐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한다든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로 이사할 계획도 밝혔고 얼마 전이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라면서 해석이 분분한 발언들도 내놓아서 좀 또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이 정치 1번지 종로에 둥지를 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역구 결정할 수는 없지만 종로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렵다고 피할 생각 없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선거 앞두고 주소를 옮긴다는 건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 1번지 종로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설. 우리 최 의원님은 어쨌든 그 당의 뭐랄까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테니까. 그 가능성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8, 90% 된다고 봐야 되겠죠? 50% 이상이죠. 50% 예, 이상?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5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임종석 실장을 종로로 불러낸 것은 황교안 대표세요. 황교안 대표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서 좌파들은 돈을 번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돈을 벌어 받겠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황교안 대 임종석? 이렇게 빅매치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본래 이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으면 다 종로에 나오고 싶은 것인데 예. 지금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황교안 대표가 대표. 임 전 실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임종석 실장이 그 순간 대권 후보 반열에 강력하게 오르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정 의원님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 종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한번 그래픽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 종로 대전이 지금 아주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지금 주소 옮긴다고 하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거기 현 지역구 의원이에요. 근데 정세균 전 의장은 나 출마 안 할 거야 라고 뜻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로 출마설 얘기 나오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가 종로에서 한번 배팅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죠.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대결 구도가 이 종로에서 성사될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고요. 네. 예.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제 그 언론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으로 좀 구도를 잡기는 했었죠. 이낙연 대 황교안?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 황교안 대표가 굳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그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진짜 급으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했고요. 예. 그리고 종로를 보면 지금 정세균 의원이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종로의 지역구를 정세균 의원이 얼마나 촘촘하게 다졌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거든요. 지역구 관리 잘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스타라 그러셨어요? 스타 정치인? 예. 왜 이렇게 그 처음에는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이제 소환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 하마평에 오르는가를 또 뒤집어 보면
보면 예. 우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정부가 나름대로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키워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예. 일정 정도 좀 불안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이게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라든지 민생에 있어서 특별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많은 논쟁 중에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자꾸 소환하게 되는데 예.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정치적 돌파구가 없을 때 예. 과연 민심의 풍향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의 우려도 좀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또 하나의 관심 가는 인물, 아까 뭐 그래픽 화면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낙연 현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현 이낙연 국무총리가요, 최근에 약간 미묘한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잠시 듣고 오실까요? 별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보도는 저로서는 부담스럽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 뭔가 시키면 합당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저 발언. 이 발언을 두고요. 최 의원님,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황교안 대항마로 종로에 출마한다. 두 번째, 아니다. 종로는 아니고 다른 상징적 지역에 아마 출마할 거다. 아니다. 출마가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거 맡아서 총선을 총지휘할 것이다.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선거를 지휘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였는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강력한 대권 후보였고 예. 한명숙 총리는 그때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라 당대표를 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되는 면이 있었다는 반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권 후보 중에 누군가가 이해찬 대표와 함께 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아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 정도 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알아서. 역할이 이게 부담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낙연 총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년 1월, 2월 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라든지 당시의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가느냐 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김민지 기자, 본인들은 약간 뜨뜻미지근한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막 뭔가 띄우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가 그런데요. 사실 정계 은퇴를 하겠다 본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그런 정치 행보에 관해서는 며칠 전 이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부추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이사장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발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직업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내 머리는 내가 못 갔습니다. 남이 깎아주면 이란 또 약간의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은 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내년 4월에 총선에 뛰어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총선은 건너뛰고 뭔가 진짜 대권에 한번 배팅을 걸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 해석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총선 때는 이해찬 대표의 얼굴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낙연 총리 얼굴로 하면서 어허. 실제로 그 민주당 내의 최대 개파라고 하는 친문계에서는 예. 그 대권 구도에 유시민과 조국 수석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대권으로 직접 가고 예. 조국 수석의 경우는 지금 어렵다는 부울경에서 한번 이제 그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가려고 하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뭐 조국 민정수석도 난 뭐 출마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도 여운은 남기긴 했으나 내가 뭐 대권에 출마하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또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누구의 어떤 관측일까요? 잠깐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조국 수석님은 본인이 워낙 완강하시니까, 근데 뭐 그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볼 일이라고 보세요. 조국 수석 네. 정치하는 거. 유시민 작가는 마찬가지겠죠, 뭐. 근데 두 분 다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 따위도 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분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저 따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 따위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유시민, 조국, 이런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본인이 고사해도 당의 부름에 따라 출마할 수도 있을 겁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결국에는 최 의원님 부산에서 한번 승부를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민정수석을 맡는 순간부터 네. 지금 이런 요구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말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면 민정수석 할 때 더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조국 수석 정도 되면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는 총선을 뛰어넘고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근데 다음 총선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면 총선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대권으로 가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 저는 이 조국 저 조국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조국 수석한데 정계 진출에 대해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했더니 그냥 아무 발언도 안 하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은 저는 정치 안 합니다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SNS도 안 한다 그랬다가 금세 대뜸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정말 이제 정치권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마평이 벌써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